할리우드 영화 감독에서부터 유명한 억만장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VIP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었지만 스탠퍼드 노년내과에서는 만난 올드머니 시니어들은 또 달랐습니다. 그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나의 모습과 대조하다 보면 쉽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퍼시픽시티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이라 손꼽히는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팔로알토는 실리콘밸리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첨단 기술로 무장한 고액 연봉 직장이 즐비하고, 스탠포드는 물론 명문 고등학교 학군으로도 유명해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고 부유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이곳 스탠포드 노년내과에서는요,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시니어들이 주로 왕래했습니다. 이들 1% 시니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올드머니, 즉 오랫동안 부를 축적하고 대대로 그 비결을 전수해온 부자입니다. 저는 레지던트 시절 UCLA 내과에서 일하며 할리우드 영화 감독에서부터 유명한 억만장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VIP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었지만 스탠퍼드 노년내과에서는 만난 올드머니 시니어들은 또 달랐습니다. 부도 중요하지만 부를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라는 것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머니 집안들은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고 자녀분들에게도 전수합니다. 인간의 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 특정 행동을 직접 할 때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잘 관찰을 할 때도 활성화하며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스탠포드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나의 모습과 대조하다 보면 쉽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스탠포드 시니어분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LA에 거주하시는 한인 어르신들을 진료할 때 삼을 기준을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분은 83세 전 남성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시니어입니다. 이분은 중증 치매를 갖고 계시긴 하였지만 근육량이 상당하여 한 번도 넘어져 다친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살며 신체적으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손실 없이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늘려놓는 것이 정답이겠죠.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나가는 그래프를 보면 X축에서는 나이, Y축에서는 근육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장년기에 많은데 이를 잘 유지하면 노년기에 들어가도 장애 구간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반면에 장년기에 들어갔을 때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장애 구간에 훨씬 더 일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처음에 오시는 시니어 환자분들에게 저는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걸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걷기 운동이 좋은 운동일까요? 미국 노년내과 학회에서 의하면 모든 운동 처방전은 오버로드 원칙에 바탕을 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버로드란 쉽게 말해 근육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적응을 하고 난 뒤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걸어왔고 계속 또 걸을 것입니다. 따라서 걷는 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장 쉽고 안전하게 주는 방법은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집에서 아령으로 운동하신다고 하지만 아령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고 초보자용으로서 시작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올림픽 선수 환자도 그러셨듯이 미국인들은 학생 시절 때부터 헬스장에 다니면서 근육을 키워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근육량을 유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젊은 시절에 키운 근육이 노년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환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미스터 앤더슨이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동료 의사에게 Who is he? 누구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동료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으로 앤더슨 센터를 세우고 그 안에 전시된 미술 작품을 기부한 큰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재벌 수준의 환자였기에 저는 살짝 긴장한 상태로 입원실에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원실에서 마주한 노 부부는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푸근한 미소를 저를 맞아주셨고 마음씨 따뜻한 그분과 그의 가족들은 입원한 기간 내내 오히려 의료진들을 살뜰히 챙기며 모든 의료 서비스에 감사를 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슨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따라 인간의 발달을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총 8가지 단계로 구분했는데요. 화면에 나가는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장년기, 노년기에도 자아통합 때 절망감이라는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면서 다양한 만족과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그 안에 의미를 찾아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을 이루어 지혜라는 덕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와 UCLA 대학병원 로비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기는 시니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죠.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에는 치매가 있는 가족에게 언제나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들 또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은퇴 당시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이들은 노후에도 남을 위해 베풀며 바쁘게 생활합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나눔을 베푸는 습관은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장착해야 합니다. 사실 진료하면서 오직 나 자신, 내 것, 나를 위해서만 관심을 쏟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종종 베풀고 나누는 습관을 권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은퇴로 인해, 재정적으로 인해, 또 노화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증까지 겪게 되면 베푸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장년기, 중년기에는 배움의 자세를 익히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일상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환자입니다. 하루는 국가의 엄중한 사안을 맡아 분석하는 띵크탱크인 후버 인스티튜트에 일했던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학 능력이 뒤처지는 것을 느껴 인지력을 평가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의 이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저의 지식이나 대화 기술로 상대하기 부족하지 않을까 살짝 긴장했지만 그는 여느 스탠포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처럼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저는 지능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본인만의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한 이들이었죠. 평소 자신의 생각을 정연하게 정리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그야말로 자신의 두뇌 사용법을 잘 알고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기, 노년기 두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치매 예방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특히 많은 의사들이 궁금해했었던 것 중 하나는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였죠. 2015년 핀란드에서 1260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군 그룹은 2년 동안 식단을 관리받고 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두뇌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뇌 활동이란 그저 한두 가지 기술을 익히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이었죠. 그 결과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배우며 두뇌를 활성화시킨 시니어들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결국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배움이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고 좋은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60대의 나이 지긋한 명예 교수님은 의과대학생의 설익은 질문과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려주셨고, 스탠포드 대학병원 CEO는 인턴들에게 찾아가 학회에도 참석하여 그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로 경청하며 질문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의 이벤트로 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탠포드 캠퍼스 내에는 경청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다가 끊고는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며 칭찬해주고 추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더 가르쳐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이를 분석하면서 배울 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가 있었기에 실리콘밸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훈련받아 배움의 자세가 습관화되었던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한 회사에서도 이런 같은 마인드셋으로 기반으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궁리를 하다가 인간의 니즈를 찾아내어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대기업을 일구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가 스탠포드에서 접한 몇 분들의 예제를 통해 근력의 중요성,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지키는 나의 마음 건강, 그리고 경청과 양질의 질문으로 통한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목표를 두고 설계하여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된다면 건강 문제로 괴롭거나 고통을 겪을 필요 없이 내게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며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노년기 건강 설계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퍼시픽시티 뱅크에서 PCB 뱅크로 고객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PC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